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웬일인데? 어째 혼자서만 오느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예요? 손자. 오늘로 가야겠어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 대화의 방식으로 지금 소설이 전개되고 있고요. 오늘로 갈 걸. 뭐해 오누? 지금 급히 왔다가 간다는 아들의 약간의 서운한 거지 아들이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인전 어머니 석건 서울로 모셔갈 채빌하러 왔다오. 이제 어머니랑 함께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준비를 하러 왔다오. 서울로? 제발 아이들하고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자, 엄마는 오직 관심사밖에 뭐밖에 없어요. 손자. 손자 되게 사랑하세요.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신 눈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엄마는 지금 굉장히 들떠있죠? 들뜬 마음일 수 있어. 왜? 손자랑 같이 산다라는 마음이면은 충분히 들뜰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는 절대 아니죠. 삼석과 아버지가 땅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것을 그렇죠. 여기 나와 있지만 암시고요.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이내 곧 개울에서 들어왔다. 아들은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이르듯이 냉정히 체견이 천천히 조목조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즉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인 것.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기보다는 부모님의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인 것.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 못하는 것.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 것. 마침 교통 편한 자리에 3층 양옥이 하나 난 것.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방곡으로 가치가 충분한 것. 안전하대요. 3층은 살림집과 직공실의 합숙실로 꾸며놨던 것이라 입원실로 바꾸기에 용이한 것. 각 층에 수도 가스가 다 들어온 것. 그러면서도 가격은 염한 것. 가격이 염하다라는 것은 가격이 싸다라는 거예요. 염하기는 하나 싸기는 하나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쯤은 받겠지만 그것은 새 집을 고치는 데와 수술실의 기계를 완비하는 데 들어갈 것이니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골에 땅을 둔 데야 1년에 고작 3,000원의 실리가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병원만 확장해 놓으면 적어도 1년 내내 10,000원 하나씩인 이익을 뽑을 자신이 있는 것.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에라도 서울 가까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다. 자, 저기 보시면 아버지는 바로 성을 내시지도 않고요. 아버지는 곧바로 대답도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그냥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조용히 그냥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점심이나 먹어라. 바로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대답을 어떻게 화제를 딴 걸로 돌렸죠. 대답을 유보하고 계세요. 나도 좀 생각해 봐야 대답하겠다.
대답을 요구하고 땅을 파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로 여기지 않고 있네요. 아버지는. 하고는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릿돌을 올려놓고야 들어와 그도 점심상을 받았다.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을 위해서 지금 땅을 팔자고 설득했고요. 여기까지 창섭은 아버지께 땅을 팔자는 제안을 하며 조목조목으로 어떻게 이유를 제시했고 땅을 판 돈으로 병원을 확장하는 것이 큰 이익 얼마? 10,000원. 근데 농사 지어봤자 3,000원이래요. 그리고 서울집에 모시겠다는 이야기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등장인물의 성격과 관계를 볼게요. 창석과 아버지를 볼게요. 도시의사입니다. 병원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의 땅을 팔자고 생각하고 있고요. 금전적 가치, 근대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가치관. 아버지는 대답을 유보했어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땅을 금전적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본래적 가치,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은 땅에 대해서 대립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만 엄마의 관심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네, 손자. 서울로 가고 싶어요. 땅에 대한 창섭의 생각 볼게요.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시골에 땅을 둔 데야 고작 3,000원의 가치 이윤밖에 안 만들어요.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나중에 살 수 있어요. 땅을 금전적 가치, 이익을 위한 수단. 땅의 내력을 중시하지 않고 어떤 것이든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죠. 5강 볼게요. 점심을 자시면서였다. 자시면서는 잡수시면서였다. 원, 요즘 사람들은 힘도 줄었나 봐. 그 달이 첨 놀째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남은 10명 조금 넘은 사람들이 이서 거들던 돌인데 장정 힘센 남자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하다니. 나무다리가 있는데 그건 왜 고치나요? 나무다리, 근대적 가치인 나무다리가 있는데 왜 불필요하게 돌다리를 고치십니까? 실리를 생각했을 때 창섭은 전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죠. 돌다리가. 너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나무가 돌만 한다든? 넌 그 돌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도 안 나냐? 서울로 공부할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났던 생각 안 나냐? 요즘 사람들은 시체가 아니라 진짜 시체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모두 인정이란 게 사람한테만 쓰는 줄 알더라. 사람만 인정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 자연에 인정을 갖고 돼야 된다고 지금 창섭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죠.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도를 그 다리로 건너다 모셨고 내가 전찰 끼고 그 다리로 글 읽으러 댕겼다. 천잘은 천자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잠을 외우실 때 그 다리 건너시면서 천잠을 외우셨다는 거예요. 네 어미도 그 다리로 가마를 타고 내게 시집왔어. 그러니까 이 돌다리는 그냥 돌다리가 아니야. 이 가족의 역사야. 가족의 일부야. 그러니까 그냥 물건이 아닌 거죠.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네다 묻어라. 난 서울 생각 없다. 땅을 팔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왜죠? 돌다리, 땅에 대한, 고향에 대한 애착이 아버지는 남과 다르신 거죠.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억만금을 줘도 난 땅을 못 팔아. 왜죠? 아버지겠다는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거든요. 내 아버님께서 손수 이륙하시는 걸 내 눈으로 본 바치고 내 할머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마련하신 논들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지르논 같은 게 있고 독시장박 같은 걸 사? 네. 사투리가 되게 많은데요. 네, 여기 보자고요. 여기
장만은 장만하다. 아까 지금 이게 집에서 장만했다라고 하셨던 거고요. 느지르논하고 독시장밭이 있는데 느지르논 네. 그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일대의 기름진 논. 그러니까 기름진 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독시장밭 철원에 소재한 선비소 위에 있는 밭 이름.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할아버님께서 여기 보시면 돼요. 손수 피땀을 흘려 모신 돈으로 장만하신 논들이야. 그러니까 내력이 있는 땅이야. 돈 있다고 어디가 느르지논 같은 게 있고 야 그런 논 쉽게 살 수 있어? 독시장밭 같은 걸 사? 야 이런 밭 어디서 사?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밭 이런 논 못 사. 느지르논 독시장밭 같은 거 아무 데도 못 사. 느지르논 뚝에 선 느티나무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고 저 사랑마당에 은행나무는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야.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 보곤 한다. 그러니까 그냥 땅이 아닌 거예요. 그 나무, 은행나무, 느티나무는 할아버님, 은행나무는 아버님. 그 나무들이 마치 할아버님하고 아버님 동상 같아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대요. 우러러 보신대요. 땅이란 걸 어떻게 일시 이해를 따져 순간에 이익이 된다고 그걸 따져서 사고팔고 하느냐?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고 있죠. 비판하고 있죠. 야, 너 지금 경제적 가치로만 땅을 보는 거야?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디 있으며 나라가 어디 있는 줄 아냐?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전통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죠.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만 생각하고 이익만 생각하고 제 조상들과 그 땅과 그 인연이란 건 도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엔 괴이한 사람들밖에 보지 않더라. 지금 창섭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세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땅을 오직 점으로만 여기는 것을 비판하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창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네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네가 창섭아 네 덕으로 오늘 의사 됐니? 내 덕인 줄만 아느냐? 내가 땅 없이 뭘로? 밭에가 저라고 논에가 저라야 된다. 야 네가 의사 그냥 된 것 같아? 밭하고 논에가 저래. 그런데 그런 땅을 팔아? 자고로 한울 허나 한울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군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알아? 땅을 파는 건 그게 하늘을 파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맨날 뭐라고 한대? 하늘 한데 근데 하늘의 덕은 땅을 통하진 않고 사람에게 미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하늘에서 땅에서 사람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땅을 파는 건 그러니까 하늘을 파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버지 논리에 따르면. 볼게요. 돌다리에 담겨있는 가족의 역사와 추억을 보면은 그렇죠. 정말 돌다리는 단순한 돌다리가 아니에요. 나무다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창석의 조부께서 돌다리를 놓으셨어요. 창섭의 증조부 산소의 상도를 돌다리로 건너다 모셨고요. 그러니까 창섭의 증조부 산소의 상도를 놓으려면 징검다리로 부족했으니까 돌다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창섭의 조부가 돌다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아버지가 천자문을 배우기 위해서 돌다리를 건너면서 천자문을 익혔고요. 엄마가 시집 올 때 가마타고 돌다리를 건넜어. 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돌다리랑 이런 땅을 팔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섭이 또 돌다리에서 고기 잡았고 창섭은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 돌다리를 건넜어. 아버지는 죽으면 그 돌다리를 건너서 묘에 묻히길 원하는 거죠. 땅을 둘러싼 아버지와 창섭의 갈등을 봅시다.
창섭은 땅을 오직 금전적, 물질적, 땅을 실존적 가치로 보고요. 아버지는 천지 만물의 근거와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남긴 곳으로 여기기 때문에 둘의 땅을 둘러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둘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봅시다. 땅의 본질적 가치를 되게 중시하는데 땅이란 걸 어떻게 사고팔고 하느냐? 땅은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야. 땅이란 천지 만물의 근거야. 땅은 어떻게? 정신이야. 땅은 모든 것이야. 땅은 하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괴이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아 땅을 오로지 수단적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6강에 볼게요.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응가가 아니라요. 응가가 분명한 게 무엇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도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해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응과예요. 응당 결실을 주는 존재.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네. 응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땅이라는 것은 반드시 보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힘들이는 사람한테는, 노력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그에 대한 결실을 주신대. 오히려 하늘이 차라리 못 믿을 때가 많대요.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들. 땅을 가지고 소장내용한테 땅 빌려주는 사람이죠. 땅은 소장농들한테 맡겨버리고 도회지에 가 있어서 떡하니 도시에 가 있어서 소출은 팔어다 뭐다 도회지에 낭비를 해버리고 소출이 뭐냐면은요. 지주가 소작인한테 농사를 짓게 했으면 거기에서 따르는 그 곡식 그 소출을 팔아다 모두 도회지에다가 도시에다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에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자식 일셈이야. 뭔 말이에요? 땅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땅한테 돈을 쓰지 않고 땅한테는 되게 인색하고 도시에 다 똥을 써. 아니 똥을 쓰는 게 아니라 도시에 돈을 써. 이거는 후레자식이라는 얘기죠. 땅이 말을 할 줄 봐라.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때냐?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둑이 떠나가니 아나? 걸음한 벗을 제대로 넣나? 정 급하게 돼 자기니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의 의사들 주사침 놓듯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지. 그렇게 땅을 홀댈 허군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로들 갈 탱구. 사람은 죽어서 지금은 많이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땅에 묻혔잖아요. 이렇게 땅을 홀대하고 그러니까 되게 무시하고 홀대하군 무시하고 인제 죽으면 그렇게 무시했는데 죽으면 너 결국 땅에 돌아갈 건데 죽으면 땅으로 돌아갈 건데 땅을 그렇게 무시했으니 너 무서워서 어떻게 땅 돌아가 이 사람들아 요즘 사람들아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금비라는 것은 금으로 만든 비가 아니라 화학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요즘에 땅을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자긴들한테 땅을 지주들이 맡기면서 땅한테는 비료 그러니까 정성 들인 비료를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땅에게 뽑아만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땅을 이렇게 홀대하고 그 사람들 어떻게 죽어서 어디다 묻히려고 그래? 땅 무서워서 어디 땅에 묻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창섭은 입이 얼어붙었다. 왜냐면 다 맞는 소리거든요. 손만 부비었다. 자기의 생각은 너무나 자기 본의였던 것을 대뜸 깨달았다. 그렇죠. 이 자기 본의가 뭐냐면 되게 이기적인 거야. 그렇죠. 입이 있지만 말은 할 수 없다. 이게 유구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자기는 되게 도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땅에 대한 되게 강한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이해가 뭐냐면 이해타산, 경제적 이익을 초월한 일종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이 땅을 팔고자 하는 계획은 절대 용납할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점심상을 물리고도 치우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막 혼내시더니 그래,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을 하려는 건 엉뚱한 욕심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아, 그래, 너 이해해. 그러나 욕심을 부련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고 하지 않느냐? 매살 순탄하게 진실하게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마라. 네가 가업, 농사지는 일을 이어 나가지 않는다곤 탄하지 않겠다. 네가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하진 않겠어.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집의 악업이 아니라 활인허는 인술이구나. 뭐냐면은 너가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는데 네가 나쁜 새끼들이 하는 그 모리배가 뭐냐면은 수단과 방법 다 써가지고 자기 실속만 차리는 거, 이익만 꿰차는 거, 사기꾼 같은 놈들이죠. 네가 너로서 발전한 길을 열었는데 그게 사기꾼 같은 일을 해서 악업을 쌓는 것이 아니라 활인을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디? 아니야, 너가 의사인데.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 놓은 전장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적 애석헌 심서가 없달 순 없고,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3대에서 4대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곤들여 이렇게 놓은 전장을, 그러니까 땅을, 개인이 소유하는 논밭을, 이걸 팔아서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적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순 없고 너무 어떻게 아쉽고 안타까워. 즉 내가 가업으로 대대손손 계속 농사짓을 했는데 이것을 창섭에게도 맡기고 싶은데 창섭이 의사가 되었잖아. 근데 이거를 내가 죽으면은 결국 남의 손에 맡기게 된단 말이지. 이 남의 손에 맡기게 되는 게 저흑 애석할 심사가 없달 순 없고, 그러니까 심사가 좀 애석하긴 해. 뭔 말이에요? 야, 내가 너 의사한다고, 즉 농사 짓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어. 너는 너로서 나쁜 놈 한 게 아니라 좋은 놈으로서 의사하는 거잖아. 근데 3대에서 4대까지 가업으로 계속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집안이, 근데 이렇게 공들인 농과 밭을 남의 손에 맡기게 되어서 나 죽으면 이것이 너가 농사를 안 짓는 것 자체가 내가 애석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겠지. 조금 애석하긴 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창섭의 깨달음이 있고 가업이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나와 있어요. 볼게요. 아버지의 비판의식. 땅인 자긴들한테 맡겨버리고 인제 죽어서 땅이 무서워서 어디들 갈 탱구. 땅을 기름지게 하지 않고 오직 수단적 족으로서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비판하고 있고요. 창섭의 깨달음 볼게요.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 드디어 깨달았어. 땅은 인가가 분명하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땅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 아버지. 그쵸. 이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단적인 계획, 그렇죠, 땅을 팔아서 병원을 확장할, 아버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창섭은 자신의 계획이 아버지의 땅에 대한 신념과 애착을 고려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심정 볼게요. 땅을 함부로 여기고 홀대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언짢고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껴. 왜? 가업을 3대, 4대 이어서 했는데 창섭이 못하잖아요. 그 다음 계속 파이팅!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 앉아 지주만 허게? 지주 노릇만 허게? 그따위 지주하고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말 고른지 아니? 안 된다. 뭔 말이냐면 너도 문서 쪽만 지고 다른 사람들은 문서 쪽만 짓고 도시에서 땅을 되게 홀대하면서 땅한테 나온 이윤으로 도시에서 막 썼잖아요. 너도 그런 지주만 되게? 그따위 지주허군 자긴 틈에서 땅들만 얼마를 고른지 아니? 땅들만 얼마나 죽어나간지 아니? 진짜 아버지는 땅을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기는 거예요. 안 된다. 팔테다. 나 죽을 임시엔 다 팔테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죽을 무렵엔 다 판대요. 돈에 팔 줄 아냐? 사람한테 팔 테다.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팔다는 것이죠.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논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꾼으로 태 낳은 걸 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한탄하지 않는다라고 했대. 그러니까 건너에 용문이라는 놈이 있는데 용문이는 우리 집 창섭 아버지 느르지논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한 해만 1년만 여기에서 농사만 지어도 농꾼이로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한탄하지 않는데요. 독시장 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 살려고 덤벼들 게다. 그런 사람들이 땅 님자 안 되고 누가 되어 오르냐? 그렇죠.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땅을 팔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군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네요. 즉 여기 용문이도 있고요. 문보도 있고요. 덕길이도 있네요.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요원이다.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에 내겠니? 야, 그런 사람들 돈 없어. 맴매태고 그 땅 소출을 팔아. 연년이 갚아 나가게 할 터니 너도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라.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네 모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네 모마는 내가 서울로 그때 데려가렴. 난 셋말 써.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야인으로나 죄 없는 박을 먹다 야인인 채 묻힌 걸 흡족히 여긴다. 지금 보시면 아까 아버지가 땅의 가치를 아는 문보, 덕길이, 용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땅의 가치, 땅의 본래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땅값 집을 때 돈을 한몫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몇 해고 그 농작물 수확한 그 결과물, 소출을 팔아서 해마다 갚게 하래. 그러니까 땅값 바로 안 받겠대. 너도 땅값을랑 그렇게 받아. 그러니까 한 번에 한몫에 돈 받지 말고 몇 년이 곡식 농사 지은 값으로 받으래요. 그쵸? 그리고 네 엄마가 먼저 가면 내가 묻을 거고 내가 만약에 먼저 가면 너 엄마 그때 서울로 데려가.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걸 굉장히 흡족하게 여길 거야. 내 삶이 진짜 만족스러워. 그러니까 이렇게 야인으로서나마 죄 없는 밥, 소박하게 살지만 죄 없는 밥 나 정말 만족해.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애비된 마음으로 섭섭하다. 미안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 그만 10년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다구.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때로 나갔다.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의 눈물을 쭈르르 흘렸다.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지 제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아들 잘 키우셨네요. 즉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있고 마침내 깨달은 거죠.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르 하였다. 왜?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즉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과 생각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를 인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섭의 코어리가 찌르르르 한 거죠. 여기까지 볼게요.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고 땅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밝혀요. 강조한다라는 거죠.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확고한 신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자, 볼게요. 아버지와 창섭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 봅시다. 창섭이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맞아요. 대화로 전달하진 않았어요. 창섭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는 거 체크 포인트.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아버지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결심과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 대화로 제시했어요. 아버지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났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가치라 여긴 요약적 제시하고요. 여기는 보여주기 제시 방법으로 한 거예요. 여기는 말하기, 여기는 보여주기 제시 방법. 서술자는 땅을 만물의 근본으로 생각한 아버지의 전통적인 가치를 더 이렇게 옹호한 거죠. 얘는 필요하긴 한데 빠르게 제시하고. 네,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창섭의 태도 봅시다.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인정을 하고 존경은 했지만 동조는 하지 않았어요.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존경을 표현하고 훌륭하다고는 했지만 아버지 신념에 동조하진 않았다라는 거, 얘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찌르르르 한 거죠. 등장인물의 심정. 창섭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땅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인정받고 싶고, 창섭. 아버지의 신념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냐, 자신과 아버지의 가치관의 차이를 인식하고요. 어머니. 아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아버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는 그 어머니가 왜 슬퍼하는지, 눈물을 글썽거리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안타까움과 슬픔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땅을 팔아 연년이 해마다 갚도록 할 것. 한 번에 받지 않아.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를 터울로 모셔갈 곳. 자신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다가 저 돌다리를 건너서 땅에 묻힌다라는 거죠. 유언을 통해 죽기 전에는 고향을 떠나지 않으며 땅을 팔진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봅시다.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 저녁차를 타고 가버렸다. 동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섰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임종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한편 불안스럽고 심사조차 설레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들겠죠. 왜냐면 결과적으로 아들의 부탁도 들어주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못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런 거죠. 네. 아버지는 종일 개울에서 허덕였으나 저녁에 잠도 달게 오지 않았어. 왜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었으면 잠이 많이 잘 와야 되는데 아들을 부탁했으니까 조금 마음이 어떻게 좀 그렇게 한 거죠. 젊어선 서당에서 읽던 백라천의 시가 생각났다.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노래였다. 제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며 입에 얻어 물은 것은 새끼들부터 먹여 길렀으나 새끼들은 자라서 날개의 힘을 얻자 어디로든지 좋은 곳을 좋을 대로 다 날아가 버리어 야이고 늙은 아버지 제비 한 쌍만 가을바람 소슬한 추녀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나중에는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 새끼들만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이 새끼적에 역시 그러했음도 깨달으라는 풍자의 시였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면은 늙은 어버이 제비만을 남았으니까 굉장히 새끼들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너희들 역시 새끼였대. 풍자시죠. 자식들이 커서 부모와 다른 생각을 하고 부모를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도 그랬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하다. 부모와의 생각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흥! 노인은 어두운 천장을 향해 쓰듯 숨을
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다.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첫 골으로도 그러니까 한쪽으로 튀어나가는 방향이나 길로도 가운데 골로도 끝에 골로도 맑기만한 그 한 소담한 물살이 우물쭈물 춤추며 잘 빠져나갔다. 가운데 장으로 가 쾅 굴러보았다. 발바닥만 아플 뿐 끄떡없었다. 노인은 쭈루루 집으로 돌아와 소금 접시와 낫수건을 가지고 왔다.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였다. 나중에는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 입 물어 마시고 일어섰다. 속에 모든 게 씻기는 듯 시원했다. 그리고 수염에 물을 닦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정을 넘는 법이 없었다. 즉 분수를 넘는 법이 없는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이 분수 없이 떠내려갔던 게 아니라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궁굴리어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게다. 할아버지가 창섭의 아버지가 돌다리가 무너진 까닭을 추측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은 뭐다? 분수를 넘는 법이 없다.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떤 한계 상황을 분수를 넘는 법이 없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갈이 밀려와 물구멍이 좁아졌거나 다른 이유였어. 미리 바닥을 치고 미리 받침돌만 제대로 보살펴 준다면 만년을 간들 무너질 리 없을 게다. 그저 늘 보살펴야 하는 거다. 사람이 난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에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며 모든 것을 정성 들여 돌봐야 한다고 아버지가 가르침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계세요. 제가 이 돌다리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 이 돌다리와 같은 분이 바로 저의 아버지랑 똑같거든요. 소주제. 창섭은 다시 서울에 돌아가고 다음날 아버지는 고쳐놓은 돌다리에서 앞으로도 땅을 지키며 살 것을 다짐했다. 자 볼게요. 백낙천의 시를 통한 아버지의 깨달음. 저희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린 새끼 제비들. 얘는 창섭이고요. 야이고 늙은 어버이 제비 항상 아버지. 아버지는 늙은 어버이 제비들과 자신을 새끼 제비들과 창섭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바람과 달리 의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창섭을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죠. 어차피 다 각자 길 가는 거니까. 아버지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이 제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아버지의 인생각 볼게요. 비하고 돌다리가 있네요. 어떤 한정이나 분수를 넘기는 법이 없어요. 잘 관리하면은 만년 동안 오케이다. 한결같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매사 조심스럽게 정상스럽게 보살피면 오케이다라는 얘기. 결말. 땅을 둘러싸고 아버지와 창섭은 갈등을 겪지만 창섭은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고 서울로 돌아가며 아버지는 천리에 순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과적으로 땅의 가치를 되새기고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